김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인됐습니다. 올해 경남에서는 두 번째로 철새가 떠난 시점에서 발생한 건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재 정치에 저항하다 마산 앞바다에서 처참한 모습의 주검으로 발견된 김주열 열사. 올해 서거 62주년을 맞아 민주항쟁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통영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초접전 끝에 민주당 출신 단체장이 탄생했습니다. 현직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후보가 난립하면서 다자구도 속 선거가 치러집니다. 새롭게 마련한 기자가 간다 첫 순서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로 간편 조리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 2월 하동에 이어 최근 김해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올 들어 경남에서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AI는 보통 겨울 철새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철새가 떠난 후 검출돼 지자체와 농가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가금 농장. 출입 통제라고 적힌 간판이 서 있고 방역차가 쉴 새 없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지난 7일 이 농장에서 무더기로 폐사한 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됐습니다. 농식품부가 AI 대응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낮춘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H5N1형 바이러스로 높은 전염성과 폐사율이 특징입니다. 김해시는 곧바로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AI가 발생한 농가의 반경 500m까지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류 살처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11일 오후까지 토종닭과 산란개 등 모두 17만 3천 수입니다. 반경 10km 내에 있는 632농가의 이동도 제한됐습니다. 추가 확산 방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관내 방역 차량 5대를 동원을 해서 이제 발생 지역 집중 소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인근 농가, 주요 도로에 대해서 이제 소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AI가 지금까지 발생하는 것을 놓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농가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김해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지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4월 11일 그들 중 한 명이었던 김주열 열사는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요. 올해 62주년을 맞은 4.11 민주항쟁 기념식과 김주열 열사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김주열 열사를 추모하며 열사님의 싸늘한 시신은 뜨거운 불쏘시개가 되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봄꽃들도 보지 못한 채 온몸을 태워 민주주의의 봄날로 바꿔주신 열사님께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후배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 대한민국 건국의 주춧돌이 된 임시정부 헌장의 일부입니다. 이 헌장이 발표된 4월 11일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한국 최초의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인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는데요. 1910년 경술국치로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우리 민족은 1919년 이 3.1운동으로 독립의지를 키워왔지만 일본의 감시와 탄압으로 근거지를 국외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임시정부는 27년간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강국을 이끌어왔는데요.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를 기리기 위해 우리는 매년 4월 11일을 기념일로 정해 역사적인 의의를 기리고 애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립 주권을 외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시정부가 보여주는 의미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그때 수많은 분이 그리워하던 바로 그 고향입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도 있고 변화된 거리두기도 예고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기념식을 열고 100년의 세월을 넘어 기억한 지금,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 선거는 900여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초접전 끝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단체장이 탄생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현직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 등의 출마로 다자구도 속 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영시장 선거 분위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통영은 4년 전 선거에서 초박빙 승부 끝에 첫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을 배출한 곳으로 이번 선거에도 강석주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섭니다. 대선 이후 보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공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후보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1일 기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강서구 전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과 천영기 전 도의원, 김종부 전 창원시 부시장, 정동영 전 경남도의원, 김태종 경남 변호사의 통영지회장, 강근식 전 경남도의원이 공천 경쟁에 나섰습니다. 또 우리공화당 박청정 세계해양연구센터 대표와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필원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명 이상의 다자간 경쟁 구도가 예상되는 통영시장 선거. 지난 선거에서 접전 지역이었던 만큼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출마와 무소속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당락이 갈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이다솜 아나운서, 요즘 외식이 마음처럼 쉽지 않잖아요. 집에서 네. 음식 잘 만들어 드세요? 저는 사실 요리보다는 간편 조리식품을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조리 방법도 간단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런 간편 조리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간편 조리식품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송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 사업이 주춤하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것들이 있죠. 바로 간편조리 식품인데요. 오늘 이 밀키트를 제가 직접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이 무인업체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볼게요. 매장을 방문하니까 매장 내부에서도 다양한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 제육볶음부터
명란오일 파스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있네요. 부대찌개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사실 사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면서도 또 기분 좋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밀키트 영업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날짜별로 나가는 밀키트 제품이 다른데요. 확실히 금토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안주류가 잘 나가니까 그런 탕류 메뉴로 하고요. 이런 평일 같은 경우는 찌개류나 아이들 반찬들이 잘 나가서 그런 메뉴 위주로 만들면 간편 조리식품 매장 대부분은 본사에서 주재료를 한꺼번에 공급받고 나머지 채소 등 부재료는 지역에서 직접 구입해 소포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료들을 많이 사놓으면 주로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키트는 딱 필요한 만큼만 나오니까 그만큼만 써서 하니까 재료 손실도 없고. 무인업소로 운영되는 이 매장은 고객이 제품을 고른 뒤 직접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제라 늦은 시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일부 고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밀키트를 총 3개를 구입해봤는데요. 과연 이 밀키트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간편 조리식품을 일일이 분리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재료 하나당 비닐팩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온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많게는 12개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요리할 때 편리한 건 있는데 좀 약간 과대포장된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포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박스는 엄청 큰데 내용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포장이 소분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비닐도 엄청 크고 버릴 때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배달 음식과 간편 조리식품은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로 인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발생량이 20% 넘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편리하다는 매력 뒤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응답이 과제로 남으면서 친환경 소재로 탈바꿈하기 위한 간편 조리식품 업체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11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5,082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800여 명이 발생했던 지난 2월 21일 이후 가장 적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527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거제, 진주, 양산 등에서 모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개인용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패스가 중단되면서 신속 항원 검사 건수가 줄었고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만 60세 이상을 위한 우선순위 대상의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 처분을 추진하는 시민운동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하기 위해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것으로 상임대표는 송순호 경남도 의원이 맡았습니다. 1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운동본부는 도민 불만을 해소하고 경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약을 변경해 요금을 인하하고 공익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 시기에 주요 후보들에게 마창대교 통행료 관련 공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 도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네, 천연기념물인 창녕 우포 따오기가 올해 첫 인공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인공부화에 성공한 따오기는 2017년생 수컷과 2018년생 암컷으로 지난 3월 첫 산란 후 28일 만에 부화했습니다. 경남도와 창녕군은 다음 달 우포 따오기 40마리를 야생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4살 A씨와 26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2억 원을 압수하고 불법 체류자 여성 6명은 창원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